한 보수단체가 과거 테러 행위를 일삼은 서북청년단을 재건하는 준비위원회 결성을 표방하자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이들의 출연에 한국 사회가 유신 시대를 더 거슬러서 해방 직후 암흑기까지 거꾸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들이 나왔습니다. 네, 오늘 있었던 주요 뉴스들 노지민 PD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서북청년단 재건위, 이 우려가 어느 정도로 나오고 있나요? 네, 서북청년단 재건위가 세월호 리본 철거를 시도했던 지난 주말 이후 각계 인사들은 SNS를 통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먼저 조국 서울대 법학과 교수는 서북청년단은 수많은 국민을 빨갱이로 몰아 살해한 집단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어 서북청년단 재건준비 결성이 범죄단체 조직죄에 해당한다며 검경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언론인 고종석 씨는 6.25 전쟁 뒤 민간인 학살이 없었던 이유는 서북청년단 같은 백색 테러단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역사교육의 중요성을 실감한다고 개탄했습니다. 이 밖에도 역사학자 전우용 씨와 평론가 허지용 씨, 경제학자 우석훈 씨 등 다수의 인사들도 SNS를 통해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네, 이게 뭐 서북청년단 이름만 같은 겁니까? 아니면 그 정신까지 계승하겠다는 겁니까? 재건이는 서북청년단의 백색 테러를 미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재건이 배성관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극우 매체를 통해서 과거 서북청년단이 좌우익 투쟁에서 어떻게 저들을 제압하고 자유 대한민국 건국에 기여했는지 배우고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배 씨는 또한 제주 4.3 사건을 서북청년단의 대표적인 공로로 내세우면서 4.3 사건 당시 진압한 것을 공로로 내세우면서 서북청년단처럼 몽둥이를 들자고 주장했습니다. 또 서북청년단은 제주 4.3 사건을 비롯해서 보도 연맹 사건, 거창양민 학살 사건 등에 개입하면서 수십만 명의 민간인을 학살한 단체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백색 테러 단체를 되살리자고 주장하는 겁니다. 네, 뭐 요즘 말로 하면은 조폭 집단 만들자는 거네요. 이 박사모 관계자도 이 단체에 개입하고 있습니까? 네, 지난 28일 세월호 리본 철거를 알리는 기자회견 당시 정함철 대변인이 한 말인데요. 네, 어떤 말인지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아까 대변인분이 박사모 회원이라고 하시는데 무슨 활동을 하셨어요? 제가 10년 전에 박사모 창립 때 그 박근혜 대통령 이제 지금 대통령의 눈물의 연설이 있죠. 2004년 3월 30일 날 그날 이제 박사모 창립에 참여했던 창립 발기인이었습니다. 그게 중앙에 불상됐었고. 네, 방금 들으신 발언이 전해진 뒤 새정치민주연합 유기용 수석대변인은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한 단체가 서북청년단 재건이 결성을 주도하고 있다면서 박근혜 정부의 시계는 거꾸로 도는 모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이게 뭐 박사모가 이 단체를 만든 건 아니에요. 예, 그렇진 거기에 않습니다. 관여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이 서북청년단 재건위에 소속돼 있는 거죠. 네. 자, 올해 들어서 종편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가 좀 약화됐다 이런 지적이 있어요. 사실입니까? 네, 방심위 자료를 분석한 민주연합 정호준 의원이 종편에 대한 방심위 제재가 솜방망이 수준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는데요. 네, 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최근 3년간 방심위의 제재 조치 비율은 지난 2012년 52.5%에서 지난해 50.4%, 올해는 반토막난 24.5%로 줄었고요. 반면에 방심위가 심의 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비율은 2012년과 2013년 10% 내외였던 것이 올해는 22.6%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네. 자, 이게 뭐 정말 문제없는 방송이 비율이 줄어서 그런 거라면 다행이겠는데요. 어떻습니까? 방심위가 문제없는 보도로 판단한 몇몇 사례를 직접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TV조선이 국정원 대선 개입은 사소한 문제일 뿐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 방심위는 프로그램 장르의 특성일 뿐이라고 말했고요. 또 유시민 전 장관에 대해서 싸가지다라고 표현한 것은 해학적으로 소개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민주당 집권 당시 국정원이 김정일 비자금 심부름을 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을 종합해서 소개했다라고 말하고 또 민주당과 야당이 반대하면 잘한 정책이다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개인의 견해를 밝힌 것일 뿐이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네, 참. 자, 여론조사 좀 알아보죠.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율이 창당 이래 최저다. 아마 이런 조사가 있어요. 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주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정당 지지도의 경우 새누리당이 전주보다 2.5%포인트 오른 44.2%로 나타난 반면에 민주연합 지지도는 2.7%포인트 떨어져 창당일의 최저치인 18%를 기록했습니다.
리얼미터는 김현 의원의 대리기사 폭행 연루 혐의 보도가 이어지면서 지난 24일 일간 집계 당시엔 민주연합 지지도가 17%까지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8월 말부터 못한다는 평가가 계속 많아져온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평가의 경우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2%포인트 상승한 51.8%, 부정평가는 2.3%포인트 하락해 42%를 기록했습니다. 네. 박 대통령은 외국에 나가면 지지율이 높아집니다. 네, 리얼미터 측에서도 외교 관련 활동이 지지율 높이는 데 기여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네. 현대자동차가 한전부지를 거액을 들여서 매입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주가 하락 등 여러 가지 후폭풍을 낳고 있습니다. 네, 최근 일주일 동안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순매도 공세가 이어졌는데요. 이 중에서도 현대자동차 주식이 가장 많이 처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9월 19일부터 일주일간 외국인 투자자들이 현대자동차 주식 2,104억 5,900만 원어치를 매도하면서 현대차 주가는 14.22% 하락했습니다. 현대차와 함께 한전 부지 매입에 참여한 기업들도 하락세를 면치 못했는데요. 기아자동차는 외국인 순매도 4위를 차지하는 한편 주가도 10%포인트 이상 하락했고요. 현대모비스 역시 외국인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주가가 8%포인트 이상 떨어졌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어부지리를 넣는 겁니까? 그 외국인 자금이 삼성전자 쪽으로 흐르는 것 같아요. 네, 지난주 외국인 투자자들이 3,933억 2,100만 원어치 사들인 삼성전자 주식은 외국인 순매수 1위 종목으로 기록됐습니다. 네, 얼마 전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이 4조 원대로 급락한다는 실적 악화 전망이 있었지만 오히려 외국인 투자가 늘어난 겁니다. 전문가들은 현대기아차그룹의 투명하지 않은 의사결정 과정 및 상황 판단과 주주이익에 대한 경시가 치명적인 악재로 작용하면서 시장에 호된 심판을 받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대차그룹에서 팔아치운 돈들이 삼성전자로 그대로 옮겨가는 그런 양상이군요. 육군 장성 진급자들 가운데 대상자 가운데서 부적격자가 있다고 합니다. 누굽니까? 네, 오늘 군 인권센터가 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하거나 윤일병 사건에 대한 폄하 발언을 한 대령들이 육군 장군 진급자에 포함되어 있다면서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예컨대 이번 장성 진급 대상자인 법무관 김모 대령은 지난 2011년 1월 성추행 혐의로 육군본부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요. 김 대령은 당시 택시를 타고 가다 뒷자리에 같이 타고 있던 택시기사의 16살 딸을 강제 추행했습니다. 또한 이모 대령의 경우 지난 8월 전 군인권 특수교육의 강사로 나선 자리에서 세월호나 윤일병 사건에 대한 사회적 반응은 마녀 사냥이라고 발언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이들의 진급을 반대하면서 향후 장성 진급 부적격자 신고센터 운영 계획과 추가 부적격자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일본에서 또 원전 재가동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나가노현의 온타케산 분화 이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예, 교도통신이 오늘 온타케산 폭발 이후 재가동을 앞둔 가고시마현 센다이 원전에 대한 불안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내년에 재가동될 예정인 센다이 원전은 가고시마현 내 화라산 사쿠라지마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사쿠라지마 화산이 분화한 이후 크고 작은 폭발이 이어지면서 원전에 대해서 불안이 제기되었는데요. 이번 온타케산 분화로 인해서 원전 반대 여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분화가 원전에 미칠 영향은 적다고 판단하면서 원전 재가동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